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원입니다. 목포 MBC,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과 주민 수가 늘어난 특별한 섬마을 이야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1일 한글 교실에서 한바탕 춤판이 벌어집니다. K-팝 노래와 드라마는 평소에도 현지에서 최고의 한글 교재로 통합니다. 우리나라의 한류라는 게 얼마나 크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 90년 초 우즈베키스탄에선 20만 명 넘는 고려인의 모국어 교육을 위해 한글 교육기관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엔 한류 열풍을 타고 기관마다 다른 민족 수강생이 크게 늘었고 이곳의 경우 한 해 평균 3,000명 이상의 수강생 중 대부분이 카자흐스탄인입니다. 인기에 힘입어 초중고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교류에 나선 이 학교에선 전교생 1,500여 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매년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한국에 가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그리고 문화가 좋아서 그리고 K-팝 좋아요. 우리 부모님을 한국어를 사용해요. 실제 올해 한국어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한 초중고는 110여 곳으로 7년 전보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도 그림책 100권과 한복 70벌을 한국교육원에 기부하며 세계 한글교육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어딜 가나 한국의 문화들이 조금씩 섞여 있더라고요. 한국의 색깔이 그려져 있달까?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서 많이 높은 수준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뭔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많이 생기고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해엔 제1외국어에만 허락되던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인 경시대회가 한국어로도 개최되며 기존 영어 등과 함께 제1외국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자연산 제철회부터 전복과 멍게 등 싱싱한 해산물로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매 끼니마다 10여 가지가 넘게 나오는 찬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먹어보니까 가리비 이것도 싱싱하고 해맛도 싱싱하고 맛이 아주 좋아요. 경남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닿는 이수도. 숙박에 점심과 저녁, 다음날 아침까지 세 끼를 10만 원 정도에 제공하는 1박 3식이라는 독특한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낚시객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계기가 돼 관광 상품화로 이어졌고 섬 전체 50개 민박 가운데 16곳에서 1박 3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에만 1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단체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10명 이상 이렇게 손님들이 많으시니까는 저희 집만 한 8, 90명 되고 이수도 전체적으로 한 1,000명 이상. 배를 든든히 채웠다면 이제는 섬을 둘러볼 차례입니다. 이수도에는 해안가를 따라 3km의 둘레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둘레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전망대에 도착했는데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거가대교와 창원, 부산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아름답고 한적한 해변도 있어 가족 단위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물놀이 할 데가 있나 해서 이수도 처음 왔으니까 한번 둘레길로 어디로 저리로 한번 둘러보려고 그래요.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수도는 활기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거제 11개 섬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수도만의 관광 상품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처하는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남미입니다. 무인 헬기가 프로펠러를 돌리며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눈 위를 지나자 물결치듯 벼가 일렁입니다. 병해충 예방약을 벼 밑동에 흩뿌리는 헬기. 눈 구석구석 빠짐없이 살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방제를 시작으로 시기에 맞춰 2차, 3차 방제가 이루어집니다. 남부지방을 강타한 비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이어진 불볕더위. 젖었던 벼가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겸혈구 같은 병해충이 들끓기 쉽습니다. 농가마다 지자체와 농협의 도움을 받아 헬기와 드론으로 항공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땡볕속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가정에서 그 노인된 분들이 그 고성농이나 그다음에 경기로 해가지고 일일이 했습니다만 지금 드론을 해줘서 참 손쉽게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을 제때 잡지 못하면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자체는 본격적인 공동 방제에 들어갔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동시에 방제를 해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공 방제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까지 꼼꼼하게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전남에서는 겸혈구로 논 9,370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기후로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이 잦아지는 만큼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의 주요 관광지인 무술목 해변입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이지만 주차장은 밭으로 변했습니다. 예전 자갈밭이었던 때와 비교해도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수시의 대표 관광지이고 또 여수시의 얼굴인데 이렇게 주차 심란하게 잡초만 많고 이 지저분하게 환경이 만들어져서 저희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지난 3월 조성된 밭, 비가 온 뒤엔 흙탕물이 인근을 뒤덮습니다. 빗물의 토사가 인근으로 쓸려가면서 이렇게 곳곳에 작은 도랑이 생겼습니다. 그냥 흙탕물로 꽉 차버립니다. 쭉 전체가. 발 높이는 발로 들어갈 수가 없죠. 발 여기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게 많이 차니까 아무도 들어도 못해요. 저기 섰다가 다 가버리고 그러죠. 원래 이 부지엔 무술목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과 관리사무소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땅 소유주들이 시청 공무원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시비가 일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개발 사업은 멈춰섰습니다. 땅이 오랫동안 방치되자 소유주들은 농지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자비로 흙을 쌓고 작물을 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를 안 할 경우에는 처분한다고 처분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흙을 뿌려갖고 작물을 심어놨는데 이제 와서 저걸 무슨 어쩌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혜 의혹이 해소된 만큼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만 이번엔 예산이 문제입니다. 여수시는 토지 매입 등에 30억 원 이상이 든다며 재정 악화에 따라 추진 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점과 해양 스포츠 시설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술목 해변. 주민들은 밭으로 변한 주차장을 바라보며 여름철 대목에도 답답함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휴일이면 대불산단 내 외국인 축구 선수들은 어김없이 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바쁜 일 때문에 미뤄놨던 연습을 위해서입니다. 포지션별 역할 분담과 패스 등 다양한 연습을 통해 실전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팀의 수비수인 28살의 끄엉 씨. 한국 생활 6년 차, 성인이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잔업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Nói chung do một phần tính chất công việc với lại là tiền gửi về thì khoảng 60%, còn lại dư lại chi tiêu cá nhân với lại là 끄엉 씨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장벽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배운 3개월이 전부. 한국에선 일 때문에 짬을 못 내고 있습니다. 2 tháng, 3 tháng thì bọn em cũng muốn học biết nhiều một tí để qua cho đỡ vất vả ấy. Nhưng mà do thời gian bay lịch bay sớm quá ấy, không có thời gian để học. 현재 대불산단 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교육은 일주일에 한 차례. 수준별 학습으로 인기가 높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일에 쫓겨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어 잘 배워서 나중에 우리 2년 비자 있어요. 이거 바꾸고 싶어서 제가 지금 한국어를 잘 배우고 싶어요. 내국인까지 같이 챙겨야 하는 산업단지 문화센터 특성상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렇게는 대화는 잘 알 수 없어서 두 명 대화를 다 잘 하면 좋겠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인 현장에서 의사소통의 부재는 안전사고, 의료 응급 상황 시 대처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업장 내 한국어, 문화, 생활법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영세업체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연계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언어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통합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중소사업장에서는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축구의 수비처럼 가장 기본적인 토대의 역할을 하는 한국어 교육.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산업 현장을 상상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한국형 언어교육 모델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챙긴 고등학생들이 마이크 주변으로 둘러앉았습니다. 학생들은 책에 담긴 광주의 아픔과 남겨진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며 작품마다 인간 삶의 영약함이 드러낸다는 평단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들의 독서 토론을 방송으로 제작해 팟캐스트 플랫폼에 송출하는 10만 독자 팟캐스트 부크부크 프로그램. 책을 읽으며 느꼈던 감정과 배움을 또래 청소년들과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좀 끔찍한 거를 별로 못 보는 편인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 5.18에 대한 참혹함, 되게 끔찍함이 너무 사실적으로 드러나서 가치 있는 책이니까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 방송을 통해서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아픔도 다시 한번 깨달아봤으면 좋겠어요. 연출과 촬영, 진행 등도 모두 학생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래 청소년들에게 5.18 민주화 운동의 올바른 의미를 알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이제 온에어 미디어 동아리 친구들이 이 소년이 온다 책을 선정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사회의 아픔이기도 한데 수업을 마친 무안의 초등학교에도 학생들이 책을 들고 모였습니다. 각자가 읽은 판타지 책을 소개하며 본격적인 방송 제작을 준비해봅니다. 저는 반짝반짝 추억 정당포라는 책을 소개할 건데요. 이 책은 각자 청소년의 아이들이 추억을 잊고 싶어서 마법사가 운영하는 추억 전당포에 가서 돈을 받고 추억을 잊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남교육청의 10만 독자 팟캐스트 부크부크. 올해는 특색 있는 초중고등학교 팟캐스트 독서 동아리 20팀이 선정됐습니다. 책에 빠진 학생들의 이야기는 오는 10월부터 매일 한 편씩 모두 20편이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